이제 제3장에 있는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시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반드시 하는 건 아니지만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입장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합이 하니까 조합 설립에 대해서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 교재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좀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 돼요. 왜냐면 정비법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난해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점 만점 맞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쁜 뜻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려면 우선 이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조합을 만들면 추진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는 조합이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이 사업을 갖다가 안 하는 경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조합이 사업을 갖다 안 하는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런 경우는 안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단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도 원래는 해야 되지만 여기서 누가 하게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굳이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하게 되면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교재도 써 있는 겁니다. 그럼 조합 설립 추진회를 갖다 가져오게 되면 이 조합 설립 추진회를 갖다 구성하려면 결국 우리는 가서 거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이 가져가는 볼 수 있어요. 몇 인 이상? 5인 이상. 도시개발법에서의 경우는 7인 이상이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5인 이상이 운영 규정을 갖다 기점으로 해서 운영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가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얻어서 동의를 얻습니다. 동의를 얼마 얻느냐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얼마?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가서 시장군수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동의를 얻고 가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냐면 시장군수한테 승인받아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겠고 추진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관리 경우가 있죠. 공공관리 경우라는 것은 정비사업에서 공공관리하는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갖다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도 있겠지만 또 공공관리라는 건 뭐였어요? 직접 누가 하는 경우?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얘네들은 대개 이제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거고 등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할 필요 없겠고요. 그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도 앞서 얘기했죠. 추진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럼 추진위원회 기능은 무엇이냐 하는 걸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럼 그 기능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 이 추진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갖다 공부한다면 간혹가다 나올 수 있어요. 추진위원회 기능. 그래서 추진위원회 기능은요. 정설 개조를 추진하는 거다. 우리끼리 공부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설 개조 추진. 그래서 이거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그다음 이거는 설계 있죠. 설계.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설계자의 선정, 그러니까 설계자 자체를 갖다가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계략적인 정비사업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그다음 이것이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 밖에 추진사항. 자, 추진사항이 많아요. 이 추진사항 중에서 과거에 출제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추진사항에 같으면 대개 뭐하러 다닙니까? 여러분들 동의해 주세요 가서 연방장 돌린 것처럼 동의서 진구를 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동의서 진구. 동의서를 갖다 진구하듯 다닐 수 있어요. 그 다음 추진의 운영규정을 갖다 만듭니다. 운영규정.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해요. 창립총회를 추진해서 개최하는 겁니다. 추진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또 나가서 정관 초안 이런 경우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운영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다? 추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데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추진위원 승인 얻은 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관이 국토교통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거기 보면 위원회, 보면 위원장 1인, 감사 1명을 두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외에는 그다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략적으로 보면 되겠고. 다음, 이제 추진위원회가 됐다면 걔네들이 조합을 갖다 설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추진회가 이제 조합 설립. 그 이 조합 설립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앞서 얘기했죠. 조합 설립 안 하는 애들이 있다는 것 분명히 배웠죠. 자, 그럼 이때 조합 설립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 조합이란 말을 갖다가 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정리부터 하고 교재를 갖다 보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는 성격부터 파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합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도시개발조합과 똑같이 공법상의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공법상의 비영리 공익법인. 그 중에서도 공법상의 비영리 공익법인 중에서도 얘는 어디 속하는 거냐? 사단법인이죠. 왜? 여기 보니까 토지 소유자 몇 인 이상이 만나서 만들었어요? 5인 이상이 만나서 가져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법의 규정이 없더라. 그러면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준용하면 되는 거죠. 사단법인을 준용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결국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절차를 갖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차. 자, 이 절차 내용에 대해서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조합 설립 인가를 해가지고 설립 인가 신청 보니까 1번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말 썼고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런 말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근거를 갖다 여러분들 좀 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줄 때 이런 말을 갖다 다 정리를 갖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원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 이 경우를 갖다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는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 원래 조합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 조합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가로주택에는 추진에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갖다 얻는 조건을 갖다 분명히 가져야 되겠죠. 그럼 요거 얻는 거와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그다음 주택 재건축 사업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요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갖다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가져가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원칙적으로 조합이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가 필요하면 4분의 3. 4분의 3 이상.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시효권이죠. 및 자, 토지 면적의 얼마냐면 2분의 1 그래 볼 수 있겠죠.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이 엄청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이니까 소규모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추진을 구성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동의요건이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동의요건을 더 강화. 그래서 동의요건이 보게 되면 이 사람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종전에 10분의 9에서 10분의 8 좀 완화시켜줬어요. 10분의 9보다 10분의 8 완화시켰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면적 있잖아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큼은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추진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서 인가 받기 위해서 동의 가지고 인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정관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동의요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다 그랬는데 이때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요, 우리가 주택단지 안, 소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택단지가 아닌 곳. 그래서 요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냐면 여기가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그리고 여기 주택단지가 있어요.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단지가.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주 기반시설은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단독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주택단지를 바라보고 옛날엔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많이 주변에 형성됐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이제 주택단지 안에 상가도 있고 다 흡사하잖아.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여기를 재건축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진입로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고 기반시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도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 바로 바깥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자, 주택단지 안만 한다. 이것만 하겠다. 그럼 그 내용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주택단지 안의 경우를 갖다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은 거기 나왔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자, 각 동별 이상 및 자, 각 동별의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토지 면적의 얼마? 2분의 1 그랬죠. 토지 면적의 2분의 1. 그러니까 요게 되겠고 주택단지 안을 갖다 하려면 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 그러니까 하나만 얻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택단지의 전체의 구분 소유자 전체의 구분 소유자의 얼마냐? 4분의 3 이상 및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우리가 봤을 때 4분의 3 이상 얻어야 된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각 동별로 다 되는 건데 자 그럼 무슨 소리가 될 거냐? 이것 때문에 중간을 갖다 했는데요. 자 봅시다. 자 A동, B동, C동, D동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거 아닙니까? 주택단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A동의 경우도 구분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 자 동별로는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얘는 동의하지 않아. 그 주택단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각 동별 다 3분의 1가 최소 갖춰야 되겠고 그래서 전체가 다 얼마냐면 4분의 3 자, 그럼 만약에 얘를 뺐다 그래도 4분의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전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 동별 얼마? 구분 소유자 3분의 2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상가에서 전체가 다
월 4분의 3을 갖추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 지역은 뭐가 중요해요? 여기 진입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땅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땅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갖다 기준점으로 한다면 주택단지 아닌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의 얼마냐?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의 얼마? 4분의 3 이상 동의와 그다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도록 돼 있다. 그래서 동의 요건 자체가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 교재에 역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2번에 나왔죠.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자, 그럼 우선 제일 먼저 철회하든가 반대 의사를 갖다 표시 포함해서 서면 동의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 날인하고 자필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장 날인 손다 찍고 알겠죠? 날인하고 그다음 왜 이걸 갖다 하는 이유는 위변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서명 날인하는 방법인데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여권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해외에 너무 나갔다, 장기 나갔다. 그럴 경우는 법인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가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토지 소유자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서면 동의하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동의 기준에서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 또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경우와 어디 경우를 달라진다 보시면 여기 재건축의 경우는 달라져. 왜? 재건축에는 누가 없냐면 지상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나 1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11명이다. 그래도 대표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인이 공유하면 대표는 한 사람. 단지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집합 건물 같은 거라든가 또 도시환경 정비구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의 특별법에 의해서 1필지 토지 하나의 건축 수인이 공유했다. 그렇죠? 그러면 해당 토지 건축물의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았다. 그럼 대표는 한 사람을 산정할 수 있어요. 그때는 4분의 3이 동의해서 이 사람 한 사람 대표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롭게 생겨난 것이고, 이제 우리가 토지를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대표는 한 사람. 그다음 이 한 사람 여러 필지를 갖고 있다. 그래도 조합을 갖다 할 때 한 명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 보시면 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지상권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 니을번에 한번 보세요. 그다음 밑줄 쳐서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니을변. 토지 등기부 등본, 그 다음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가 등재될 당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없더라. 우리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럼 소재를 갖다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서 뭐 해야 되겠다? 제외해야 되겠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건 제외한다. 가서 주소가 불명확하더라. 알겠죠? 주소가 상이하더라. 그럼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필요한 것이다.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동의를 갖다 했다가 철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의사표시할 수 있어요. 다만,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 동의한 후, 설립 동의서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는 가서, 철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초 동의는 30일이 지났다. 그럼 할 수 없어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럼 동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바로 이거는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처리할 때는 동의하는 처리할 때 앞에 되겠죠. 자, 뭐 있어요? 지장 날인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꼭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철회의 상대방의 도달 시기, 즉, 효력 발생 시기가 어느 것이냐 과거에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자, 봐봐요.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철회사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여기 갑이란 사람이 여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다가 동의를 했어요. 그 동의를 했더니만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가서 여기 관할 시장 군수한테 가서 조합 설립 위해서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승인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승인을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 사람은 여기다가 동의를 갖다 철회한다고 해서 여기다가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여기다가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가서 여기는 추진위원회 여기 도달한 것은 자 여기 도달은 어떻게 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3월 1일 날 도달됐고 자 여기는 시장 군수는요 접수가 2월 28일 날 됐어요. 접수 자체가. 그러면 접수 사실을 갖다 통지했단 말이에요. 그 여기 3월 1일과 3월 1일 뭐 좀 이르니까 그렇게 3월 2일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3월 2일과 여기 28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중에 보면 여기가 이게 더 빠른 거를 해줘야 이 사람한테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처리한 자. 그래서 둘 중에서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사람들이 절차라는 건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설립 절차였죠. 설립 절차는 가서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걔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서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를 얻잖아요. 동의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원화되어 있었죠. 세 가지 형태의 동의가 있었죠. 세 가지 경우수가. 자, 그럼 동의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인가권자 있잖아요. 인가권자는 누구죠? 시장 군수인 경우입니다. 얘한테 주죠. 그럼 얘는 인가해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가서 30일 내 등기해야 역시 성립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등기해야지. 그래서 설립, 등기. 그러면 조합 설립하고 나서 설립이란 말은 동의해서 인가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등기. 며칠 내? 30일 내 등기가 성립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조합 설립됐으면 이제 조합원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조합원의 자격이 있겠고 조합원의 지위에 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합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당연조합원이 있겠고 당연조합이 있는 경우 있겠고 또 예외적으로 동의한 자만 조합원인 경우도 있다. 이걸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조합원인 경우도 있고 동의한 자만 조합원인 경우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보면 5번에 보면 조합원의 자격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정비에서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소위 그들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되면 당연 조합원인데 다만 우리가 여기 보면 주택 재건축하고 이건 잘 알아주시면 되겠죠. 주택 재건축 사업,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래서 이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동의한 자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동의한 자만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동의를 갖다가 안 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매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팔아라. 이렇게. 알겠죠?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합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임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임원은 역시 누가 있어요? 조합장, 이사, 감사.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그 추진위원회 조합은 총회 의결 거쳐서, 가서 그 위원,
조합위원 선출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거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위원장의 직무, 이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 자, 감사는 뭐랬어요? 대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회계감사하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갖다 제기할 때는 누가? 감사가 대표한다 그랬죠. 또 겸직할 수 없다는 걸 배웠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결격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한다면 어느 날 당연히 퇴임된 걸로 보는 거죠. 어느 날 다음 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면 그 효력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퇴임된 걸로 보는 거고 효력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죠? 금품 향응 자체가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공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의결기로서 누가 있냐? 총회가 있겠고 대의원인데 도시개발법과 달리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보면 여기 총회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무슨 기관이면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면 자, 도시개발법이 있겠고 도시정비법이 있어요. 정비법이 이렇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의할 것은 여기 얘는 다 필수기구입니다. 여기나 여기나 다 필수기구예요. 그런데 대의원에는 여기는 임의적 기구예요. 둘 수 있다. 근데 여기도 임의적 기구가 아니라 필수기구입니다.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의원에는 가서 여러분 8번에 보세요. 자, 넘기면 8번 나오죠? 8번에 보면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어요. 둘 수 있다는 두어야 한다.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조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무슨 법인? 앞서 얘기했죠. 무슨 법인? 사단법인을 준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이 있다면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시공자 선정이라고 그러면 4번에 나오죠. 큰 4번에 시공자 선정.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갖다가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자, 시행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누가 있어요? 시공자가 있는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대신 건물 져줄 수 있는 사람 이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본다? 시공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공자에 관한 사항 여기 시공자 선정이 있는데 자, 봅시다. 시공자 선정. 선정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갈라지는데요. 우선은 자, 누가 할 수 있냐면 여기 조합이 사업을 갖다 할 수 있어요. 조합. 그러면 조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가져가서 자, 이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받는단 말이에요.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제 입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방법까지요? 경쟁 입찰 방법까지 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 볼 수 있어요. 경쟁 입찰 방법 가지고 총회에서 요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쓰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바로 이거다 하는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입찰 방법 가지고. 그럼 이때 이건 누가 정하는 거죠? 국토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왜? 100인 이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거는 국토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데 그 시기는 이게 중요한 건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누가 할 수 있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그 여기 보니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것은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래서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해야 될 거냐? 이 사람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하는 거다. 자, 요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기를 배우니까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규약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건설업자라든가 등록사업자 중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누가 할 수 있냐면 요 사람이 할 수 있죠. 시장군수. 이 사람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어떤 공적 사업 시행을 했죠. 그럼 이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 하는데 시장군수는요. 자, 뭐가 있냐면 자기 시행자로서 지정고시 후에 시행자로서 지정고시 이후에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역시 시행자로 지정한 후에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한다 그랬어요. 건설업자 등록자로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뭐가 있냐면 주민대표회의가 선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경제입찰 방법 시공자를 추천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이때 시공자들은 가서 철거공사도 함께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공자들도 보면 뒤에 리베이트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역시 금품 향응 역시 그런 것을 갖다 제공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주민대표회의라는 게 있어요. 주민대표회는 정비법에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왜 나타나는 거냐 봤을 때 시장군수가 사업을 직접 공적으로 다 하게 되면 가서 주민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원활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구성해야 한다. 과거와 달라요. 의무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마찰을 줄이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인원은 그 주민대표회의는 가서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때 가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가서 시장군수한테 승인받으면 예전엔 통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승인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갖다 할 것이냐. 가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철거에 관한 사항,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세입자 퇴거에 관한 사항, 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 또 세입자의 보상비 이전 문제에 관한 사항, 또 정비사업 부담에 관한 사항, 또 세입자의 입대주택 공급 자격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조합 설립 인가해줬던 사항을 갖다가 뭐 할 수가 있느냐? 가서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소하는 것은 추진위원을 갖다가 구성할 때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에 따라서 과반수의 동의로서 추진 해산을 갖다가 신청했단 말이에요. 동의했던 사람들이 야 돌아섰어. 우리가 좀 해제해야 되겠다 하고서 자, 또 조합 설립에 동의한 2분의 1 이상과 3분의 1 이상 범위 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등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서 조합 해산을 신청했다. 앞에는 추진위원회 해산이고 이건 조합 해산 추진하면 반드시 해산 조합 설립 자체 인가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이 해지됐다. 그럼 추진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합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대개 이제 그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약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 부담금을 조사해서 가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군수가 결국 전부터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진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가서 해당 추진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서 뭐 할 수 있다?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런 근거 규정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정비 사업의 실행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조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사업은 누가 어떻게 시행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